돈도 없는 집안이 무슨 약속이야? 이런 거 다 허세잖아. 상견례 날 시어머니의 모욕적인 말로 시작된 지영의 악몽은 결혼 후 더욱 심해졌습니다. 당장 집 싸서 나가. 맨몸으로 쫓겨난 지영이 손에 쥔 건 결혼 반지 하나뿐이었어요. 하지만 6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지영아? 정말 내가 맞지? 신문에서 봤어. 정말 대단하더라. 카페로 성공한 지영을 찾아온 시댁 식구들. 갑자기 달라진 태도 뒤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5천만 원 정도면 돼. 1년 후에는 최소 1억은 될 거야. 하지만 지영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반지에 새겨진 날짜의 비밀까지 밝혀지면서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과연 지영의 완벽한 복수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봄이 한창이던 어느 일요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고급 한정식 집에서 두 가족이 마주 앉았습니다. 한쪽에는 수수한 옷차림의 중년 부부와 딸이, 다른 한쪽에는 명품 옷을 입은 가족들이 자리했죠. 이날은 윤지영과 박진우의 상견례 날이었습니다. 지영은 38세의 나이에 늦은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반면 남자 쪽 가족은 강남에 아파트를 여러 채 소유한 부유한 집안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될 박말수는 65세로 동네 대형교회의 권사였고 시누이 박서연은 40세에 부동산 중개업을 하며 돈벌이에 눈이 밝았죠. 분위기는 처음부터 차가웠습니다. 말순이 지영의 부모를 훑어보며 거만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은 뭐 하시는 분이세요? 목소리에 이미 무시하는 톤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영의 어머니가 위축된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시장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말순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어요. 아, 그렇구나. 그럼 아버님은 뭘 하시는지요? 지영의 아버지가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택시 운전을 합니다. 순간 테이블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서연이 코웃음을 치며 끼어들었어요. 오빠가 대기업 다니는데 집안 차이가 좀 심하네요. 지영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진우는 그저 묵묵히 음식만 먹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남편 때문에 지영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말순이 지영의 손을 갑자기 잡더니 반지를 유심히 살펴봤어요. 이거 진우가 준 거죠? 반지 안쪽에 뭐가 새겨져 있네요. 지영이 당황하며 답했어요. 약속의 날짜와 사랑한다는 말이 새겨져 있어요. 말순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돈도 없는 집안이 무슨 약속이야? 이런 거 다 허세잖아. 지영의 어머니가 당황해서 말했어요. 저희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말순이 손을 휘저으며 차갑게 답했죠. 아니에요. 우리 진우가 워낙 착해서 그래요. 서연이 거들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맞아요. 오빠는 너무 순진해요. 사람을 너무 쉽게 믿어. 지영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억지로 웃음을 지었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순이 더욱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집안 격에 맞게 잘해보세요. 그런데 지영 씨, 카페 장사는 잘 되나요? 지영이 답했어요. 그럭저럭 하고 있어요. 서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요즘 카페 망하는 곳이 얼마나 많은데요? 돈 되는 일을 해야지. 상견례는 그런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끝났습니다. 결혼 후 지영의 진짜 고통이 시작됐어요. 시댁에서는 지영을 마치 가정부처럼 부려먹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온갖 음식을 혼자 준비하게 했고 청소며 빨래까지 모든 집안일을 떠넘겼죠. 말순이 소파에 앉아서 지영에게 명령했어요. 지영아, 화장실 청소 좀 해.
변기 주변에 때가 많이 꼈어. 지영이 피곤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서연이 소파에 누워서 휴대폰을 보며 말했어요. 언니, 내 방도 좀 정리해줘. 옷장 정리하고 침대 시트도 갈아 끼워. 지영은 하루 종일 시댁 일만 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쉴 틈이 없었습니다. 진우는 아내가 힘들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어머니 편만 들었어요. 말순이 진우에게 은근히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좀 더 엄하게 다뤄야겠어. 너무 설설 기어다녀. 버릇을 고쳐야 해.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지영은 참고 또 참았지만 한계가 있었어요. 매일 반복되는 굴욕과 무시가 쌓여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말순이 지영을 거실로 불러앉혔어요. 지영아, 네가 가져온 돈이 뭐가 있지? 지영이 당황해서 답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말순이 눈을 번뜩이며 말했습니다. 카페 팔아서 우리 집 전세금에 보태라고. 요즘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 지영이 놀라서 말했어요. 그건 제가 10년 동안 힘들게 모은 돈인데요. 서연이 끼어들었습니다. 뭘 당연한 소리를 해. 시집 왔으면 다 우리 집 돈이지. 따로 네 돈 내 돈이 어딨어? 지영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럴 수 없어요. 말순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지금 나한테 말대꾸를 해? 진우야, 네 와이프 좀 교육시켜. 진우가 지영에게 차갑게 말했어요. 여보, 어머니 말씀에 따라.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려? 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왜 제가 힘들게 모은 돈을 내줘야 해요? 말순이 벌떡 일어나서 지영을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이 못된 년이 감히 나한테? 서연도 일어서서 언니 편을 들었습니다. 언니가 너무하네. 우리 집안에 들어왔으면 예의는 지켜야지. 지영이 눈물을 주르륵 흘리며 말했어요. 저도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대해요? 말순이 손가락질하며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사람 맞아? 너 같은 게 가난한 년이 주제도 모르고 건방져. 당장 짐 싸서 나가. 지영이 마지막 희망을 걸고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진우 씨, 뭐라고 좀 해봐요. 진우는 고개를 돌리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화나신 것 같으니까 좀 조용히 해. 지영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알겠어요. 나갈게요. 지영은 옷까지 몇 벌만 가방에 넣고 집을 나왔습니다. 손에 든 것은 결혼 반지뿐이었어요. 반지 안쪽에 새겨진 날짜를 보며 지영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날짜가 뭔가 이상해. 분명히 우리가 처음 만난 날이 아닌데 왜 이 날짜를 새겼을까? 지영은 찬 바람을 맞으며 길을 걸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되갚아주겠다는 다짐을 하며 지영은 밤거리를 걸어갔어요. 지영은 가방 하나 들고 고시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보증금 30만 원에 월세 35만 원짜리 방이었어요. 방 크기는 겨우 3평 남짓했고 창문도 제대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고시원 관리인이 열쇠를 내밀며 말했어요. 공과금은 따르고 밤 12시 이후엔 출입 안 돼요. 규칙 어기면 바로 나가는 거예요. 지영이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 안에는 작은 책상과 침대, 그리고 낡은 냉장고가 전부였어요. 지영은 가방을 내려놓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눈물이 또 흘렀지만 금방 닦아냈어요. 울어봤자 달라지는 건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지영은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첫 번째로 찾은 곳은 동네 분식집이었어요. 사장님이 지영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나이가 좀 있네요? 경험은 있어요?
지영이 답했어요. 카페 운영 경험이 있습니다. 사장님이 코웃음을 쳤어요. 카페요? 여기는 분식집인데 뭔 소용이에요? 그래도 하루 6시간 시급 9,000원에 할 거면 내일부터 나와요. 지영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분식집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기름 냄새는 온몸에 배었고 발은 퉁퉁 부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니 허리도 아팠죠. 그래도 지영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돈을 벌어야 살 수 있었으니까요. 점심시간에 사장님이 지영에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설거지도 좀 해요. 손님이 많아서 그릇이 부족해요. 지영이 앞치마를 두르며 답했어요. 네, 바로 하겠습니다. 저녁 시간이 끝나고 지영은 청소까지 마쳤어요. 사장님이 하루 일당 54,000원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내일도 시간 맞춰서 와요. 지영은 돈을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영은 편의점에서 컵라면 하나를 샀어요. 그게 하루 유일한 제대로 된 식사였습니다. 며칠 뒤 지영은 우연히 바리스타 학원 앞을 지나가게 됐어요. 유리창에 붙은 포스터를 보니 야간 반 모집 광고가 있었습니다. 지영의 마음이 설렜어요. 다시 커피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학원에 들어가서 상담실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야간 반 수강료가 얼마나 되나요? 직원이 친절하게 답했어요. 3개월 과정에 150만 원입니다. 자격증 취득까지 포함된 가격이에요. 지영의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지금 가진 돈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혹시 분할 납부도 가능한가요? 직원이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해요. 일시불만 받고 있어요. 지영은 아쉬워하며 학원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돈을 모아서라도 꼭 배우고 싶었거든요. 그 후로 지영은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분식집 일이 끝나면 근처 PC방에서 청소일도 구했어요.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4시간 동안 청소를 했습니다. PC방 사장이 지영에게 말했어요. 여기 담배 냄새가 심해서 환기 잘 시켜야 해요. 바닥도 끈적하니까 물걸레질 꼼꼼히 하고요. 지영이 답했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한 달 뒤 지영은 2가지 일로 100만 원 정도를 모을 수 있었어요. 여전히 바리스타 학원비에는 부족했지만 희망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지영은 한 중년 남성과 부딪혔어요.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남성이 지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혹시 분식집에서 일하시는 분 아닌가요? 지영이 놀라서 답했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남성이 웃으며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김도연이라고 해요. 기자 출신이고요. 그 분식집에 가끔 가는데 일하는 모습을 봤어요. 정말 성실하시더라고요. 지영이 당황해서 말했어요. 그냥 일할 뿐인데요. 도연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요즘 그렇게 성실한 사람 보기 힘들어요. 혹시 커피에 관심 있으세요? 지영의 눈이 반짝였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도연이 설명했습니다. 분식집에서 커피 내리는 거 봤거든요.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더라고요. 지영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사실 바리스타 학원에 다니고 싶은데 돈이 부족해서요. 도연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럼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지영이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돈을 더 모아서 학원에 다니고 나중에는 작은 카페라도 열고 싶어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영이 놀라서 물어봤어요. 정말인가요? 도연이 명함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제가 아는 카페 사장님이 계신데 그분이 바리스타를 찾고 계세요. 학원비도 지원해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지영의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그런 곳이 있나요? 도연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네, 내일 함께 가볼까요? 지영은 꿈만 같았어요. 드디어 기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네, 꼭 가고 싶어요. 도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내일 오후 2시에 여기서 만나요. 지영은 고개를 깊숙이 숙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밤 지영은 설렘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6개월이 지나자 지영의 카페는 놀라운 변화를 보였습니다. 도연의 소개로 시작한 작은 카페였지만 지영의 정성과 실력이 입소문을 탔어요. 매일 아침 일찍 와서 원두를 직접 로스팅하고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정성을 다해 커피를 내렸습니다. 단골 손님이 친구에게 말했어요. 여기 사장님 커피 정말 맛있어. 라떼 아트도 예술이야. 친구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정말요? 그럼 나도 한번 가봐야겠네요. SNS에 지영의 카페 사진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예쁜 라떼 아트와 아늑한 인테리어가 젊은 층에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한 달 만에 매출이 2배로 늘었어요. 지영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도연이 카페에 들러서 말했어요. 축하해요, 지영 씨. 정말 대단해요. 지영이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도연 씨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도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뭘 했나요? 모든 건 지영 씨 실력이에요. 며칠 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대형 카페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직원이 전화로 말했어요. 혹시 프랜차이즈 사업에 관심 있으세요? 저희가 지영 씨 카페를 벤치마킹하고 싶어 해요. 지영이 당황해서 답했어요. 저희 같은 작은 카페를요? 직원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요즘 SNS에서 화제잖아요. 한번 만나서 이야기해봐요. 같은 주에 지역 신문사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기자가 지영에게 말했습니다. 청소부에서 성공한 카페 사장이 된 이야기를 취재하고 싶어요. 지영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정말 기사로 나가는 건가요? 기자가 답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이야기예요. 인터뷰는 일주일 뒤에 진행됐어요.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지영이 잠시 생각하고 답했어요. 모든 걸 잃고 고시원에 혼자 있을 때요. 그때는 정말 막막했어요. 기자가 또 물어봤습니다. 그럼 지금 가장 하고 싶은 말은 뭔가요? 지영이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기회는 온다는 걸 말하고 싶어요. 기사가 나간 후 지영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카페에는 손님들이 줄을 섰고 각종 방송에서 출연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며칠 뒤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나타났습니다. 시어머니 말순이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온 거예요. 지영아, 정말 내가 맞지? 지영은 깜짝 놀랐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어떻게 여기를 아셨어요? 말순이 주위를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와, 여기가 내 카페구나. 신문에서 봤어. 정말 대단하더라. 지영은 속으로 의심스러웠지만 정중하게 말했어요. 커피 드릴까요? 말순이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한 잔 주렴. 그런데 지영아, 우리 교회 권사님들한테 너 자랑 좀 하고 싶어? 지영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말순이 거들먹거리며 설명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성공했다고 자랑하고 싶거든. 권사 모임에 한번 나와줄 수 있지? 지영은 어이가 없었지만 표정을 감췄어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신우이 서연이 나타났어요. 언니, 진짜 잘 됐네. 나도 신문 기사 봤어. 지영이 덤덤하게 답했습니다.
서연 씨도 안녕하세요. 서연이 커피를 주문하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꺼냈어요. 사실 언니한테 부탁이 있어. 부동산 사업을 확장하려는데 투자금이 필요해. 지영이 관심을 보이는 척 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요? 서연이 눈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3천만 원 정도면 돼. 수익률도 좋고 안전한 투자야. 언니도 돈 벌 수 있어. 지영은 속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런가요? 자세한 설명 들어볼게요. 며칠 뒤에는 남편 진우까지 나타났습니다. 여보, 정말 놀랐어. 이렇게 성공할 줄 몰랐어. 지영이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진우가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그때는 내가 어리석었어. 지영이 냉정하게 답했어요.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해요? 진우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후회하고 있어. 우리 함께 새 집도 사고 새 출발하자. 지영은 남편의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건 좀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해요. 그날 밤 지영은 도연에게 전화했습니다. 도연 씨, 갑자기 시댁 식구들이 다 찾아와요. 도연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혹시 돈 때문인가요? 지영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분명히 그럴 거예요. 갑자기 착한 척하는 게 너무 이상해요. 도연이 조언했습니다. 그럼 조심하셔야 해요. 혹시 모르니까 대화 내용을 녹음해 두세요. 지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증거를 남겨둬야겠어요. 다음 날부터 지영은 시댁 식구들과 만날 때마다 몰래 녹음기를 준비했습니다. 말순이 다시 찾아와서 말했어요. 지영아, 권사 모임 언제 나올 수 있어? 지영이 녹음기를 켜고 답했습니다. 언제가 좋으세요? 말순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어때? 우리 교회에서 제일 부자인 권사님들한테 자랑하고 싶어? 지영은 모든 대화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지영이 단순히 돈에만 관심 있는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모든 증거를 차곡차곡 모으고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접근이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서연이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카페로 찾아왔어요. 언니, 진짜 좋은 기회야. 이번엔 대박 날 것 같아. 지영이 커피를 내려주며 물어봤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서연이 서류를 펼치며 설명했어요. 강남에 새로 개발되는 지역이 있거든. 거기 땅을 미리 사두면 몇 배는 오를 거야. 지영이 서류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확실한 정보인가요? 서연이 자신만만하게 답했어요. 당연하지. 내가 부동산 하는 사람이잖아. 이런 정보는 귀해. 지영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얼마나 투자해야 하나요? 서연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5천만 원 정도면 돼. 1년 후에는 최소 1억은 될 거야. 지영은 놀란 척하며 답했습니다. 5천만 원이요? 그런 큰 돈을요? 서연이 지영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언니 같으면 충분히 할 수 있어. 카페 잘 되고 있잖아. 지영이 망설이는 척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큰 돈이라서요. 서연이 급하게 말했어요. 기회는 지금뿐이야. 다른 사람들이 알면 끝이거든. 지영은 몰래 녹음기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계약서 좀 자세히 볼게요. 서연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여기 다 나와 있어. 개발 계획이랑 예상 수익률까지. 지영이 서류를 꼼꼼히 보는 척했습니다. 이 도장은 뭔가요? 서연이 당황하며 답했어요. 아, 그건 공인중개사 도장이야. 정식으로 된 거라고. 지영은 속으로 의심했지만 관심 있는 척했어요. 며칠 더 생각해 볼게요. 서연이 조급해하며 말했습니다. 너무 늦으면 안 돼. 일주일 안에 결정해줘. 그 다음 주 말순이 카페에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교회 헌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영아, 우리 교회에서 새 예배당을 짓는데. 지영이 관심을 보이는 척했어요. 그래요? 좋은 일이네요. 말순이 눈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건축비가 많이 부족해서 큰 헌금이 필요해. 지영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얼마나 필요하신데요? 말순이 거리낌 없이 답했습니다. 3천만 원 정도면 권사님들 사이에서 체면이 서겠어. 지영이 놀란 척하며 말했어요. 3천만 원이요? 그렇게 큰 금액을요? 말순이 지영의 손을 잡으며 애원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성공했다고 자랑했는데 헌금도 못하면 어떡해? 지영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너무 큰 돈이라서요. 말순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복받을 일인데 왜 그래? 지영은 모든 대화를 녹음하며 답했어요. 기도해보고 결정할게요. 말순이 못마땅해하며 말했습니다. 기도는 무슨, 그냥 하면 되는 거지. 마지막으로 진우가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재결합을 빌미로 큰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하는 김에 집도 새로 사자. 지영이 차가운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진우가 진심인 척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후회하고 있어. 우리 새 출발하자. 강남에 아파트 하나 사서 새로 시작해. 지영이 의심스럽게 바라봤어요.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진우가 계산서를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여보 카페 수익이랑 내 적금 합치면 가능해. 15억짜리 아파트야. 지영이 어이없어하며 말했어요. 15억이요? 우리가 그런 돈이 어디 있다고요? 진우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여보가 카페 팔고 대출 받으면 돼. 나도 최대한 보탤게. 지영은 진우의 속셈을 뻔히 알 수 있었어요. 그건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진우가 설득했습니다. 강남 집값은 계속 올라. 절대 손해 안 봐. 우리 미래를 위해서야. 지영이 냉정하게 답했어요. 그래도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죠. 진우가 조급해하며 말했습니다. 너무 늦으면 기회 놓쳐. 지금 아니면 언제 집을 사겠어? 한편 도연은 시댁의 과거를 조사하고 있었어요. 오래된 신문 기사를 뒤지다가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3년 전 부동산 투기 관련 기사에 박말순의 이름이 나와 있었어요. 도연이 지영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영 씨,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시어머니가 불법 대출받아서 부동산 투기했던 기록이 있어요. 지영이 놀라며 답했어요. 정말요? 어떤 내용인데요? 도연이 설명했습니다. 가짜 소득 증명서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땅을 샀다가 손해를 봤어요. 그때 빚이 많이 생겼을 거예요. 지영이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제 돈을 노리는 거군요. 도연이 조언했어요. 더 조심하세요. 아마 더 큰 계획이 있을 거예요. 이때 지영은 카페에 CCTV를 설치하기로 결정했어요. 도연의 도움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 몰래 카메라를 달았습니다. 며칠 뒤 서연이 다시 찾아왔어요. 언니 결정은 했어? 정말 마지막 기회야. 지영이 고민하는 척하며 답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한번 볼게요. 서연이 서류를 꺼내는데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몰래 다른 서류와 바꿔치기 하는 거였습니다. CCTV가 이 모든 장면을 찍고 있었어요. 서연이 새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여기 최종 계약서야. 사인만 하면 돼. 지영이 서류를 받으며 말했어요. 뭔가 다른 것 같은데요? 서연이 당황하며 답했습니다. 아니야, 같은 거야. 그냥 정리만 다시 한 거야. 지영은 서연이 계약서를 조작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며칠 더 생각해 볼게요. 서연이 초조해하며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그날 밤 지영과 도연은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녹음 파일과 CCTV 영상, 그리고 과거 신문 기사까지 완벽한 증거가 모였어요. 이제 시댁을 완전히 무너뜨릴 준비가 끝났습니다. 지영은 도연과 함께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서 모든 증거를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어요. 변호사 이정민이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 증거네요. 녹음 파일도 선명하고 CCTV 영상도 명확해요. 지영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승소 가능성은 어떤가요? 이정민이 자신있게 답했습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사기와 위조 문서, 협박까지 다 들어있거든요. 도연이 추가 자료를 꺼내며 말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봐주세요. 3년 전 불법 대출 기록이에요. 이정민이 기록을 보더니 놀랐습니다. 이거 심각한데요? 가짜 소득 증명서로 은행을 속인 거잖아요. 지영이 답했어요. 그때 일은 저도 몰랐었어요. 결혼 후에야 조금씩 이상한 점을 느꼈죠. 이정민이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들을 모두 연결하면 더 큰 그림이 나와요. 체계적인 사기 행위로 볼 수 있거든요. 도연이 질문했어요. 언론 보도는 언제쯤 하는 게 좋을까요? 이정민이 조언했습니다. 소송 접수 직후가 좋겠어요. 여론의 관심을 끌어야 상대방도 함부로 못해요. 지영이 결심을 다졌어요. 그럼 바로 진행해 주세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사무실을 나온 후 지영과 도연은 카페로 돌아왔어요. 지영이 반지를 꺼내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도연 씨, 이 반지 날짜가 계속 신경 쓰여요. 도연이 관심을 보였어요. 뭐가 이상한데요? 지영이 설명했습니다. 진우가 이 날짜가 특별하다고 했는데 우리가 처음 만난 날도 아니고 사귄 날도 아니에요. 도연이 반지를 자세히 봤어요. 2021년 3월 15일이네요. 혹시 이 날짜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지영이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때는 아직 사귀기 전이었는데요. 아, 잠깐만요. 도연이 급히 휴대폰을 꺼냈어요. 혹시 이 날짜가 불법 대출받은 날과 같을까요? 지영이 놀라며 말했어요. 설마요? 그럴 리가 있나요? 도연이 자료를 뒤지더니 소리쳤습니다. 맞아요. 정확히 같은 날이에요. 2021년 3월 15일이 은행 대출 계약일이에요. 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럼 진우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한 거예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아마 대출받은 날을 기념하려고 반지에 새긴 것 같아요. 지영이 분노에 떨며 말했어요. 정말 치밀하게 계획한 거네요. 처음부터 저를 이용할 생각이었구나. 도연이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봐요. 대출 보증인 명단에 지영 씨 아버지 이름이 있어요. 지영이 기절할 것 같았어요. 우리 아버지가요? 그럼 아버지도 속은 거예요? 도연이 자료를 보며 설명했습니다. 네, 가짜 서류로 보증을 선 것 같아요. 아버지도 몰랐을 거예요. 지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우리 가족까지 이용했다니. 정말 용서할 수 없어요. 도연이 지영의 어깨를 다독였어요.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어요. 완벽하게 복수할 수 있어요. 그날 밤 지영은 부모님께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혹시 3년 전에 보증을 선 일이 있으세요? 아버지가 당황하며 답했어요. 보증이요? 아, 그때 진우가 부탁하더라고. 사업자금이라면서 도장만 찍어달라고. 지영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아버지, 그게 가짜였어요. 불법 대출이었다고요. 아버지가 놀라서 소리쳤어요. 뭐라고? 그럼 우리가 속은 거야? 지영이 울먹이며 답했어요. 네, 우리 가족 모두 이용당한 거예요. 어머니도 전화를 받았어요. 지영아,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지영이 다짐하며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며칠 뒤 이정민 변호사가 소송을 접수했습니다. 사기, 위조문서 작성, 협박 등 여러 혐의였어요. 동시에 도연은 언론사에 모든 자료를 넘겼습니다. 방송국 기자가 도연에게 말했어요. 이거 정말 대단한 특종이네요. 시청률 나올 것 같아요. 도연이 부탁했습니다. 피해자 보호는 꼭 신경 써주세요. 기자가 약속했어요. 물론이죠. 가해자들만 집중적으로 보도할게요. 신문사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우리도 일면 톱기사로 다룰 예정이에요. 사회적 파장이 클 것 같거든요. 지영이 도연에게 말했어요. 정말 이렇게 큰 일이 될 줄 몰랐어요. 도연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이들의 위선을 모두 폭로할 거예요. 그 사이 시댁에서는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감지했어요. 말순이 서연에게 전화했습니다. 서연아, 지영이가 뭔가 이상해. 요즘 너무 조용하잖아. 서연이 불안해하며 답했어요. 엄마, 혹시 우리가 들킨 걸까요? 말순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그럴 리 없어.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진우도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지영이 갑자기 연락을 안 받아. 뭔가 이상해. 서연이 진우에게 말했어요. 오빠, 혹시 지영이가 우리를 의심하는 거 아니야? 진우가 답했어요. 설마 그럴 리 없어. 바보 같은 년이 뭘 알겠어. 하지만 며칠 뒤 법원에서 소장이 배달됐을 때 시댁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말순이 소리를 질렀어요. 이게 뭐야? 사기라고? 우리가 언제 사기를 쳤다고?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 큰일이에요. 증거도 다 있다고 나와 있어요. 진우는 허탈하게 주저앉았어요. 완전히 당했구나. 지영이가 우리보다 한 수 위였어. 그들은 이제 지영이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복수를 위해 치밀하게 준비한 상대방이었던 거죠. 재판 당일 아침, 법정에는 기자들과 방청객들이 가득 찼습니다. 지영은 차분한 표정으로 변호사석에 앉아 있었고, 시댁 식구들은 불안한 얼굴로 피고석에 앉았어요. 재판장이 입장하며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재판장이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기 및 위조문서 작성 혐의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부터 발언하세요. 이정민 변호사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저희는 4가지 핵심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피고들의 음성 녹취록입니다. 법정에 녹음 파일이 재생됐어요. 말순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3천만 원 정도면 권사님들 사이에서 체면이 서겠어.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복받을 일인데 왜 그래? 서연의 목소리도 이어졌어요. 5천만 원 정도면 돼. 1년 후에는 최소 1억은 될 거야. 기회는 지금뿐이야. 다른 사람들이 알면 끝이거든. 진우의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여보가 카페 팔고 대출 받으면 돼. 나도 최대한 보탤게. 강남 집값은 계속 올라.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피고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정민이 2번째 증거를 제시했어요. 2번째는 위조 계약서 사본입니다. 피고 박서연이 진짜 계약서와 바꿔치기한 가짜 문서예요. 서연이 당황하며 소리쳤어요. 그건 위조가 아니에요. 그냥 정리만 다시 한 거라고요. 이정민이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그럼 3번째 증거를 보시죠. CCTV 영상입니다.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됐어요. 서연이 서류를 바꿔치기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주위를 살피며 몰래 문서를 교체하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서연이 얼굴을 가리며 말했어요.
이건 오해예요. 정말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재판장이 엄하게 말했습니다. 피고는 조용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정민이 마지막 증거를 꺼냈어요. 네 번째는 김도연 기자가 작성한 탐사 기사입니다. 피고들의 과거 불법 대출 기록이 담겨 있어요. 도연이 증인석에 서서 증언했습니다. 3년 전 피고 박말수는 가짜 소득 증명서로 은행에서 2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그때 보증인으로 원고의 아버지를 속여서 이용했어요. 말순이 벌떡 일어나서 소리쳤어요.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다고요. 이정민이 서류를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여기 은행 대출 기록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피고 박진우가 원고에게 준 반지에 새겨진 날짜가 불법 대출 계약일과 정확히 일치해요. 진우가 식은땀을 흘리며 말했어요. 그건 우연의 일치예요. 의미 있는 날이라서 새긴 거라고요. 이정민이 냉정하게 반박했습니다. 우연이라기에는 너무 정확하지 않나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한 증거입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법정 밖에서는 언론들이 실시간으로 보도하고 있었어요. 뉴스 앵커가 말했습니다. 가난한 며느리를 내쫓고 성공하자 빨대 꽂으려 한 시댁의 실체가 법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댓글이 폭주했어요. 정말 뻔뻔하네. 저런 사람들이 교회 권사라고? 며느리가 성공하니까 갑자기 착한 척하는 게 역겹다.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도 이 사건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 재판이 재개되자 피고 변호사가 변명을 시도했어요. 재판장님, 피고들은 단순히 가족 간의 화해를 원했을 뿐입니다. 이정민이 즉시 반박했습니다. 화해라면 왜 위조 문서를 만들었나요? 왜 가짜 투자 이야기로 속이려 했나요? 말순이 마지막 발악을 했어요. 우리는 정말 지영이를 도우려고 했어요. 교회 헌금도 복을 받으라고 한 거예요. 이때 새로운 증인이 나타났습니다. 말순이 다니던 교회의 목사였어요. 목사가 증언했습니다. 피고 박말순은 실제로는 교회 건축 헌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려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새 예배당 건축 계획이 없었어요. 법정이 술렁였어요. 말순이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목사님, 그게 아니에요. 오해예요. 목사가 슬픈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권사님이 거짓 증언을 준비한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재판장이 최종 판결을 내렸어요. 증거가 명확하므로 피고들에게 유죄를 선고합니다. 사기 혐의로 벌금형과 사회봉사 명령을 내립니다. 지영이 승소한 순간 법정에서 박수가 터졌어요.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고 지영은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파장이 시작됐어요. 말순이 다니던 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교회 관계자가 말했어요. 권사직을 박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마세요. 서연의 부동산 사무소에도 경찰이 찾아왔어요.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위조 문서 작성 혐의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동행해 주세요. 진우가 다니던 회사에서도 징계가 내려졌어요. 인사팀장이 진우에게 통보했습니다.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주었으므로 직위 해제 및 대기 발령 처분합니다. 며칠 뒤 모든 언론이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어요. 시댁 식구들은 하루아침에 사회적으로 매장당했습니다. 지영은 드디어 완벽한 승리를 거둔 것이었어요. 재판이 끝난 지 한 달 후 시댁 식구들의 몰락은 완전했습니다. 말순은 교회에서 쫓겨나고 동네에서도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마트에 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며느리 돈 빼앗으려던 그 권사 아니야? 정말 뻔뻔하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말순이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지나갔지만
시선을 피할 수 없었어요. 장을 보러 나갈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도 이웃들이 피하듯 행동했어요. 서연의 부동산 사무소는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고객들이 모두 떠났고 새로운 계약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사무실 임대료도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서연이 빈 사무실에 앉아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정말 잘못했나 봐. 언니가 이렇게 무서운 사람인 줄 몰랐어. 진우는 회사에서 대기 발령을 받고 집에만 있었어요.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아내한테 사기친 거 맞지? 뉴스에 나왔잖아. 가족이 저러니까 믿을 수 없어. 진우가 책상을 정리하며 중얼거렸어요. 지영이를 너무 얕봤구나. 완전히 당했어. 이제 취직도 힘들 것 같아. 회사 내부에서도 그의 평판은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인사팀에서는 조기 퇴직을 종용하는 분위기였어요. 한편 지영은 승리의 기쁨보다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복수는 성공했지만 마음이 홀가분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카페 정리를 하면서 생각에 잠겼어요. 도연이 카페에 찾아와서 물어봤어요. 기분이 어때요? 시원하죠? 지영이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생각만큼 시원하지 않아요. 뭔가 허전해요. 복수만으로는 마음이 채워지지 않네요. 도연이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복수가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진짜 의미 있는 일을 찾아야 해요. 지영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분노는 사라졌는데 목표도 없어졌어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그럼 이제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해봐요. 지영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도연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장학재단을 만들어 봐요.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지영 씨가 겪은 고통을 의미 있게 승화시키는 거죠. 지영이 눈이 반짝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그런 아이들의 마음을 알거든요. 힘들 때 도움받고 싶었던 마음 말이에요. 도연이 격려했어요. 지영 씨 같은 사람이 도와준다면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진짜 가족 같은 따뜻함을 줄 수 있을 거고요. 며칠 뒤 지영과 도연은 변호사와 함께 재단 설립 준비를 시작했어요. 이정민 변호사가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희망장학재단이라는 이름 어때요? 희망을 잃지 않는다는 의미로요. 지영이 마음에 들어 했어요. 좋네요. 희망을 주는 재단이 되고 싶어요. 저처럼 절망했던 아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요. 도연이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매년 20명씩 장학금을 지원하고 멘토링 프로그램도 운영해요. 단순히 돈만 주는 게 아니라 정서적 지원도 함께요. 지영이 추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카페 체험 프로그램도 만들어요. 아이들이 직업을 체험할 수 있게 해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요. 재단 설립 과정에서 지영은 과거의 아픈 기억을 털어놨습니다. 도연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실 저도 아이가 있었어요. 시댁에서 스트레스 받을 때요. 도연이 놀라며 물어봤습니다. 정말요? 지금 어디 있어요? 지영이 눈물을 글썽이며 답했어요. 시댁의 스트레스 때문에 유산했어요. 임신 5개월째였는데요. 그때 말순이 계속 트집을 잡고 서연이도 무시했거든요. 도연이 지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힘드셨겠어요. 그런 고통까지 겪으셨다니요. 지영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그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모든 걸 잃은 기분이었죠. 하지만 이제 그 아픔을 다른 아이들을 위해 쓰고 싶어요. 도연이 감동받아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의미 있는 일이에요. 분명히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재단이 정식으로 설립되자 언론의 관심도 이어졌어요.
기자가 지영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복수 후에 장학재단을 만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영이 진심을 담아 답했어요. 복수만으로는 마음이 치유되지 않았어요. 누군가를 도우면서 진정한 평화를 찾고 싶었어요. 기자가 또 물어봤습니다. 그럼 시댁 식구들을 용서할 생각은 없나요? 지영이 잠시 생각하고 신중하게 답했어요. 용서와 화해는 다른 문제예요. 용서는 제 마음의 평화를 위한 거고, 화해는 그들의 진정한 반성이 있어야 가능해요. 한편 시댁 식구들도 조금씩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말순이 동네 복지관을 찾아갔습니다. 복지관 직원이 놀라며 말했어요. 자원봉사 신청이세요? 말순이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네, 뭐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요. 제가 너무 잘못 살았거든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혹시 그 유명한 사건의 당사자세요? 말순이 부끄러워하며 말했어요. 네, 정말 잘못했어요. 속죄하고 싶어요. 며느리한테 용서받고 싶고요. 서연도 작은 교회에서 청소 봉사를 시작했어요. 목사님이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이 느껴져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예요. 서연이 눈물을 흘리며 답했어요. 제가 너무 탐욕스러웠어요. 돈만 생각했죠. 이제라도 바르게 살고 싶어요. 진우는 새로운 직장을 찾지 못하고 배달 일을 시작했어요. 힘든 일이었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하다가 우연히 지영의 카페 앞을 지나게 됐어요. 진우가 멀리서 카페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잘못했구나. 지영이한테 너무 미안해.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몇 달 뒤 지영은 재단 사무실에서 첫 번째 장학생들을 만났어요. 고등학생 하나가 밝게 말했습니다. 누나 덕분에 대학 갈 수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꿈을 포기하지 않게 해줘서요. 지영이 아이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다른 사람도 도와줘. 그게 진짜 보답이야. 또 다른 아이가 순수하게 물어봤어요. 누나는 왜 우리를 도와주세요? 아무 관계도 없는데요. 지영이 따뜻하게 답했어요. 나도 어려웠을 때 도움받았거든. 이제 내가 도울 차례야. 가족이 꼭 피로만 이어지는 건 아니거든. 그날 저녁 지영과 도연은 카페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어요. 도연이 지영에게 감동받아 말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변화네요. 복수에서 사랑으로 바뀐 거예요. 지영이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이제야 진짜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원망에서 완전히 벗어났거든요. 도연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지영 씨 곁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진짜 가족 같아요. 지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으로 말했어요.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지는 것 같아요. 도연 씨 같은 분이 진짜 가족이죠. 창밖으로 따뜻한 석양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이제 과거의 상처에서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어요. 복수는 끝났고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지영의 카페는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프랜차이즈 문의가 끊이지 않았고 여러 지역에 분점을 내기 시작했어요.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 제작 요청까지 들어왔습니다. PD가 지영에게 말했어요. 정말 드라마 같은 인생이에요. 재기의 아이콘으로 다큐를 만들고 싶어요. 지영이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저는 그냥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특별한 건 없어요. PD가 감동하며 말했어요. 그게 바로 특별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거든요. 희망장학재단도 크게 성장했어요. 후원자들이 늘어나면서 매년 10명의 학생을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재단 사무실에서 직원이 지영에게 보고했어요. 이번 달에도 후원 신청이 20건 들어왔어요.
지영이 기쁘게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운 일이에요.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겠네요. 도연과 지영의 관계도 깊어졌어요. 이제는 사업 파트너를 넘어서 인생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저녁 카페에서 도연이 지영에게 말했어요. 지영 씨와 함께한 이 시간들이 제 인생 최고예요. 지영이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도연 씨가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예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고 싶어요. 인생의 동반자로요. 지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저도 그러고 싶어요.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한편 시댁 식구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말수는 복지관에서 성실하게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복지관 관장이 말순에게 말했어요. 권사님이 정말 많이 변하셨네요. 진심이 느껴져요. 말순이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제가 너무 잘못 살았어요. 이제라도 바르게 살려고요. 서연은 작은 부동산 회사에 취직해서 성실하게 일했어요. 사장이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일 정말 꼼꼼하게 하시네요.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믿을만해요. 서연이 고마워하며 답했어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진우는 배달 일을 하며 소박하게 살고 있었어요. 힘든 일이었지만 불평하지 않고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배달업체 사장이 진우에게 말했어요. 진우 씨 정말 성실하네요. 승진시켜 드릴게요. 진우가 깊이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느 날 지영이 카페 창고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오래된 상자들을 옮기다가 낡은 일기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표지에는 어머니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지영이 궁금해서 일기장을 펼쳐봤습니다. 1985년 3월 15일이라고 적힌 페이지가 나왔어요. 어머니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그 사람을 다시 만났다. 지영이의 친아버지 말이다. 그는 여전히 지영이를 찾고 있었다. 지영이 깜짝 놀라서 일기장을 다시 읽었어요. 친아버지라고? 무슨 말이지? 계속 읽어보니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는 사업가였는데 지영이가 태어난 후 사업 때문에 외국으로 떠났다고 했어요. 돌아왔을 때는 이미 어머니가 다른 사람과 결혼한 후였습니다. 일기에는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그가 지영이를 위해 교육비를 보내오고 있다. 하지만 지영이에게는 말하지 않기로 했다. 지영이의 안정된 가정을 위해서다. 지영이 손이 떨렸어요. 그럼 제가 모르는 친아버지가 계신다는 건가요? 일기장을 더 뒤져보니 최근 날짜의 글도 있었어요. 2024년 12월. 그가 한국에 돌아왔다고 한다. 지영이가 성공했다는 소식을 듣고 만나고 싶어 한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지영이 충격을 받아서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을까? 그때 도연이 창고로 들어왔어요. 지영 씨, 뭘 그렇게 놀란 표정으로 봐요? 지영이 일기장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것 좀 봐요. 제가 모르는 친아버지가 있다고 나와요. 도연이 일기장을 읽어보더니 놀랐습니다. 정말요? 이거 언제 쓴 거예요? 지영이 답했어요. 최근까지 쓴 것 같아요. 그분이 저를 찾고 있다고 하네요. 도연이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이거 정말 큰일이네요. 어떻게 할 거예요? 지영이 혼란스러워하며 말했어요. 모르겠어요.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니까 당황스러워요. 도연이 조언했습니다. 일단 어머니께 물어보세요. 정확한 사실을 알아야 해요. 지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래야겠어요. 하지만 정말 놀라워요. 그날 밤 지영은 어머니께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물어볼 게 있어요. 혹시 일기장에 적힌 내용이 사실인가요? 어머니가 당황하며 답했어요. 무슨 일기장? 지영이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제 친아버지에 대한 내용이요. 그분이 저를 찾고 있다고 하던데요. 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언젠가는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래, 사실이야. 지영이 충격받아 말했어요. 왜 지금까지 말하지 않으셨어요? 어머니가 설명했습니다. 너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였어. 그분도 그걸 원하셨고. 지영이 복잡한 마음으로 말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아니면 안 만나도 돼. 지영은 전화를 끊고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시댁 문제로 힘들었던 시간을 겨우 정리했는데 이제 또 다른 가족 문제가 생긴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영은 카페 간판을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따뜻한 햇살이 간판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어떻게 결정했어요? 지영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을 거예요. 햇살이 더욱 밝게 비치며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지영의 새로운 이야기가 막 시작되려는 순간이었어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